네, 10주차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다른 많은 학우분들이 보통은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을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형태로 뭐 캐리커처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뭐 자막을 넣는 그러한 부분 편집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를 학생분들이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 또한 이번 10주차부터는 영상 사진이 아닌 이제 스마트폰 동영상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이 10주차부터 14주차까지 영상 편집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각각 그 학생분들이 또 만드신 것을 자료를 받아서 또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한 14주차 때는 이미 발표하기 위한 영상을 제출을 해주셔야지 15주차 하는 날 바로 하루 이틀 전이라도 제가 영상을 받아서 모두 다 다른 분들이 또 평가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수업 하셨던 거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 자료를 이미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평가한 내용을 못 보신 분도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을 하셔서 그 평가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수요일 날 하는 수업도 그렇고 목요일 날 하는 수업도 그렇고 각각 학생분들이 서로 본인이 발표한 내용들을 평가하시는 것을 제가 업로드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업로드한 파일에다가 제가 각각의 학생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종합된 점수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점수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평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셨으면 여기에 네, 이렇게 제출한 게 37분이 계시면 여기에 평가된 점수가 네,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점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빨리 네, 보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점수가 있으니 그 점수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0점에서부터 최대 30점까지였고요. 그 30점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이번 중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이 10주차에 해당하는 영상 편집 그리고 동영상 기획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네, PPT가 지금 열어놓은 게 빨리 안 넘어가지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로는 저희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세 개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획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이 있고 편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동영상 제작 3단계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동영상 기획 및 편집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시간 때는 실제로 사용해 보거나 사용해 볼 일은 없지만 실제 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특수 촬영을 위한 영상 그 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수업 중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저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함께 있는 형제가 막내 동생과 중간 동생 제가 삼형제인데 그 동생 둘이서 지금 영상 그 촬영하는 쪽과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할 때 필요한 기기를 다루는 쪽을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좀 특수 촬영을 할 때 어떠한 기기들이 쓰이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도 당연히 오늘은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영상 실습을 하실 겁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동영상 제작을 하기 위한 3단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기획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로 촬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촬영하고 난 것을 편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획과 촬영, 편집에는 다음과 같이 사진 소스를 할지 혹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할지 사운드를 기획으로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이제 영상 촬영을 할 때에는 사진 촬영하는 것과 기본 비슷한 동작을 수행을 하지만 특히 흔들림이라든가 그러한 떨림이 거의 없는 그러한 촬영들이 필요하며 또한 줌, 패닝, 틸팅 등 촬영 테크닉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사실 어느 거라 그래야 되죠? 짐벌을 사용한 그러한 스마트폰 촬영하는 영상, 어떠한 좀 작가 분이 찍으시는 그러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서 그 유튜브도 참고를 하고 또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요즘에는 소형 스마트폰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짐벌이 있습니다. 그 짐벌은 뛰면서도 가고 그 뛰면서 갈 때에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촬영을 할 때 그러한 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이미지 중심, 텍스트 중심, 사운드 중심 중에 어느 거를 할지 선택을 하고 실제 촬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는 동영상 부분에 대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 또한 사진 소스를 편집하는 부분과 영상 소스를 편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운드 소스를 편집하는 부분, 여러 가지 편집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를 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이러한 순환에 의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결국 마지막까지는 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미지 소스와 텍스트 소스, 사운드 소스 중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이미지 쪽을 많이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사운드에 비해서 이미지에 대한 그러한 고려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떠한 인터뷰 글 내용이라든가 혹은 명언 혹은 시 혹은 기록 등을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노래,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소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소스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텍스트와 사운드에 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제작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한다라는 게 이 동영상 제작에서의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촬영법과 유사한 촬영법을 사용을 합니다. 단, 카메라가 당연히 흔들리지 않도록 삼각대를 보통은 필수로 삼각대를 대고 촬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시켜서 보통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흔들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떨림이 많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구토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한 영상 촬영을 할 때에는 떨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삼각대에 고정을 시켜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걷거나 이동 촬영을 할 때에는 짐벌 등을 이용한 촬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들이 이거는 삼각대를 쓰는 거고요. 스마트폰용 삼각대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짐벌을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뭐 짐벌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도 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개인 유튜버라든가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많은 좀 값싼 그러한 짐벌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서 실제 본인이 영상을 찍을 때 특히 걸어가는 거라든가 어디 이동하는 것, 뛰는 것을 할 때는 이러한 짐벌도
요즘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요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디바이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 촬영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좀 더 그 전문가 쪽으로 사용되는 도구들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동영상 촬영할 때 쓰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고 하는 이 스콜피오 클래식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 보여지는 장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카메라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뭔가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이거를 움직여서 카메라가 손쉽게 동작하도록 하는 약간 원격 느낌의 그러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촬영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위험한 위치, 그때 가까이 다가가서 쫓아가서 촬영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수한 그러한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촬영 장비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특수 효과를 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펜과 틸팅 되는 그러한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한번 촬영한 것을 연속적으로 내가 똑같은 동작을 같이 수행하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네, 지금 영상 또 끝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사용자가 이쪽에서 이 동작을 레코딩을 하면서 열심히 이쪽 걸 돌려보고 이쪽 걸 돌려보고 하면서 화면을 이동을 시키는 동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레코딩하는 걸 종료를 하고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 원위치로 온 상태에서 좀 전에 이 사용자가 열심히 움직였던 동작 그대로를 반복해서 얘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복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만들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인물이 하나의 화면에서 또 하나의 화면을 만들고 또 하나의 화면에 등장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한 번 프레임 카메라가 이동한 그 프레임을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러 번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한 등장인물이 이러한 동작도 했다가 저러한 동작도 했다 하는 것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앞에 나왔던 카메라 그 기술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ut saner heads prevailed.
네, 다음과 같이 영상에서는 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도 했다가 또 한 번에는 저러한 모습도 했다가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카메라의 무빙 워크는 동일하면서 그 하나의 배우가 한 번 움직일 때는 이러한 모습을 또 한 번 풀로 움직일 때는 다른 모습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모습을 연결해서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몇 번을 움직이더라도 동일한 시간대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비싼 거, 이 스콜피오라고 하는 되게 비싼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국내에서도 뭐 BT 컨트롤이라고 해서 비슷한 거를 또 만들어서 제작해서 현재 뭐 판매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저가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앞에 만들어져 있는 이 약간 모션 컨트롤러와 비슷한 것을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동작을 레코딩하는 것을 끝내고 첫 위치로 리셋해주고 이동시켜준 다음에 스타트를 시켜주면 좀 전에 녹화했었던 이 프로그램 쪽에 등록되어 있었던 정보가 다시 동작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tilting이라든가 그 다음에 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속도를 좀 더 조절하는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를 저렇게 조그만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되게 커다란 카메라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그럼 아까와 같이 그냥 한 장소에 세워놓고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이동하는 데에서도 한 사람이 옆에 붙어서 저 부분을 조정하면서도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러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살짝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봉에 다음과 같이 카메라가 매달려 있어서 이 사람이 내리는 장면까지도 다음과 같이 따라서 잘 따라오게 하고 밑으로도 내려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맨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냈다가 그다음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카메라 무빙 워크, 그리고 카메라가 쭉쭉 이 사람 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까지를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팔로우샷 촬영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특수한 그러한 기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 헤더라고 하는 스콜피온 헤더라는, 얘네가 그 판매하고 있는 좀 비싼 장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밑에 이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도 이 그 카메라가 수평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수한 기능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까지 제공되는 것을 저희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는 조금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작하는 그러한 단편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BT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특수 촬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평소에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할 때에는 그러한 흔들림이라든가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삼각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짐벌들도 많이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이고 예전에 아마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을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스마트폰 기기의 성능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 앱에서도 여러 가지 편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저도 예전에 한 그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까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PC로 영상을 편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도 영상 전문가만 편집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작 시간은 최소한 찍은 영상을 PC로 옮겨오고 PC에서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걔를 인코딩하는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보자도 영상을 편집하고 찍는 게 가능하고, 또한 평균적으로 파일을 옮기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작 시간 자체도 많이 단축이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까지도 동시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C에서는 편집 프로그램 따로, 예전에는 지금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PC하고 카메라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과 편집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밑에 장점처럼요, 아무 데서나 뭐 커피숍에 앉아서도 편집이 가능하고 또 SNS에 바로 업로드가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 2개 정도의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습으로는 다음과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받아야 될 텐데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할 그 어플리케이션 2개는 비디오 쇼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과 또 하나는 비바 비디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비디오 쇼라고 하는 앱을 이용을 해서 저희 실습을 하나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할 실습은 총 2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진의 22개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진 순서를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들이 하나의 동영상처럼 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는 좀 더 이 그림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실습할 때에는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이 그림을 잘 참조를 해서 저희가 받았던 22개의 클립을 잘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이 http sstip 블로그 me라는 데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한 자료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받아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비디오 쇼라고 하는 앱을 이제 다운로드 받은 상황에서 살펴보면, 네, 앱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비디오 편집, 그 다음에 프로 모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22개를 이 그림과 같이 차례대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우측 시작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제 그럼 22개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프로 편집으로 넘어가면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1분 영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 22장, 네, 뭐 20장이 될지 22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장에 대해서 40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클립 편집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립 편집이 선택이 되면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될 텐데요. 그럼 이렇게 선택된 거를 가지고 다시 기간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간을 10초에서부터 0.2초까지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나타나는 시간을 여기에서는 기간을 2초로 줄입니다. 그래서 2초로 줄이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누르게 되면은요. 현재 기간만 누를지, 현재 사진만 2초로 설정을 할지 아니면 모든 사진을 동일한 2초로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진 기간으로 체크를 하고 다음 넘어오게 되면은 각각 한 장당 2초로 줄었기 때문에 3초에서 다음과 같이 40초로 영상이 길이가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줄은 영상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배경 음악을 뭔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클립 편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운드를 누르시고 이 사운드에서는 여러 가지 음악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을 텐데 우선은 무료 음악을 다운받는다는 의미로 기타 음악 다운로드를 누르고 여기에 뉴송 중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여기에 왕관 표시가 있는 거는 유료 버전일 때만 가능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 음악은 제외하고 무료 버전 음악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음악도 같이 여기에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 고르는 것과 볼륨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음악에 나타나는 위치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위치 지정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에서 이번엔 음악의 설정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러 음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음악을 점점 크게 하고 점점 작게 하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사진과 사진을 연결하는 부분도 네, 프로 편집에서 전환 부분을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 어떠한 연결을 그 다음에 또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 어떠한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처음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페이드라고 하는 동작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살짝 나타났다 다음 사진으로 연결되는 게 겹쳐서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누를 때 모든 클립에 적용할지 아니면 이 클립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페이드를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각 처음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사진이 각각 넘어갈 때 똑같은 이 페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동영상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체크를 누르고 하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롤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스마트폰에서는 480, 720으로는 저장이 무료로 되지만 1080이라고 하는 풀 HD급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왕관 표시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료가 아닌 유료 버전을 할 때만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하나를 저장하는 거에 비해서 용량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저장하는 동안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장된 파일은요, 저장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다른 여러 군데에다가 또 그 부분을 올려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도 스마트폰 지금 이제 열어서 스마트폰에서 각각 동작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를 한번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에 대한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업 자료에서 이번에는 이 비디오 쇼라는 어플을 먼저 한번 받기로 했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엔 비디오 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비디오 그 다음에 쇼라고 하는 애를 검색을 하고 그럼 다음과 같이 비디오 쇼, 뭐 비디오 편집 및 비디오를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네, 다운받아 두시는 동안에 그럼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수업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 불꽃놀이 이미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쵸? 뒷부분에 보이는 불꽃놀이 이미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수업 자료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이 원래는 뭐 sss 팁 블로그미죠. 그래서 sss 팁 블로그미를 들어가시면 이번 그 목록에서요 여기에 동영상 기획 편집 기초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진 소스 이거부터 봐야 되나요? 네, 불꽃놀이 관련된 사진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수업 자료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원래는 불꽃놀이에 해당하는 부분 수업 자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질 않는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이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사진도 여기 같이 있네요. 여기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23개, 뭐 음악 1개가 있는 거를 이쪽에 받아서 해보도록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진 22장 먼저 있는 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네, 다운로드 당연히 저는 받아서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된 거는 저는 그 zip 파일에서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에 izip이라는 곳에 저는 가서요. 여기에 아까 구글 다운로드 했었나요? 이쪽 말고 아까 다운받은 게 있을 테니 도큐먼트 브라우저 쪽에서 좀 전에 했었던 6주 첫 번째 다운로드 됐던 거 있죠? 얘를 불러서요. 그럼 이 6주 다운로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음악 파일 때문에 이런 핏 인코딩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송년 배경음악이라는 것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미지들도 각각의 뭐 좀 깨진 텍스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에펠탑 불꽃놀이 선택을 해주시고 각각 다 이미지가 아마 22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 텍스트가 지금 한글 텍스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이거로 다 텍스트를 어쨌든 선택을 몇 개를 해주십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에펠탑 불꽃놀이에 해당하는 음악과 그 다음에 1번부터 해서 파일들 22번까지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사진들 모두를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 선택을 다음과 같이 해주시고
네, 선택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언집해서 어디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집으로 해서 압축 파일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저기 한글들이 압축 파일들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안 불러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열어서요. mp3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 똑같이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네, 한글이 제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집할 거냐고 해서 OK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네, 압축이 다 풀어졌는데 이거 광고 잠깐 나타나는 거니까 광고는 없애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들이 다 언집이 잘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파일들이 저희는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선택을 다 하셔서요. 음악 파일은 빼셔도 됩니다. 저는 음악 파일까지 지금 같이 눌렀는데 이 차례대로 돼 있는 애를 그러면 저장을 모두 세이브로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 어디라 할지는 당연히 저희 앨범에 저장됐겠죠. 포토 앨범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포토 앨범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진들을 이제 저희는 비디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까 이제 받아놨던 그 프로그램 있죠? 비디오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네, VIP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은 포기라는 거 살짝 눌러주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게끔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광고는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디오 편집이라는 걸 누르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을 할 때는 영상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진 접근을 당연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쇼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불러와야 될 사진을 차례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펠탑 아무것도 없었던 화면 찾자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네, 이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글씨겠죠. 아무것도 없는 화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옆으로 불꽃이 나가는 장면들을 찾는 건데 이 여러 개의 사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멀리 나가는 두 번째,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를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 불꽃이 좀 더 옆으로 나간 것을 세 번째로 찾아주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이 부분 다음에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그런 불꽃이 나타나는 것. 저는 이걸 네 번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밝게 빛나는 게 옆으로 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퍼지고 난 다음에는 옆에 동그란 그러한 불꽃들이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동그란 불꽃 좀 조그맣게 퍼지는 것부터 지금 이걸 다섯 번째로 했으니까요. 이게 좀 더 많이 퍼지는 게 옆에 또 나와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퍼지고 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불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부분인 빨간색 나타나는 것 또 선택. 그리고 이어서 빨간색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더 많이 나타나는 것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 10개 정도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이어서 또 동그라미가 좀 터지게끔 하는 영상은 얘와 얘, 그 다음에 이것까지 3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터지는 거 순서대로 조그맣게 터지고 좀 더 많이 터지고 끝나는 것까지 해서 13개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해피 뉴 이어라는 글씨가 좀 나타나는 게 차례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으니 다음에는 밑에서 터지는 해피 뉴 이어라는 글씨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쪽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하는 것을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까지 영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18개를 추가를 했으니 그게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거를 영상을 또 마치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마치는 영상을 어느 걸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차분하게 다시 끝나게끔 되는 그러한 영상을 한 2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네,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 끝나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로 돌아오고 다 끝난 거로 되는 것까지 2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가가 20개가 됐으면 이제 추가 완료를 하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영상이 되게 되니까 이 1분 영상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시간을 2초 시간대로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쪽 편집 부분에서 클립 편집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간을 설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을 누르셔서 기간을 3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초로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부분을 누르시면 모든 사진 기간으로 할지 현재 사진만 기간을 설정할지 부분을 모든 사진 기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모든 사진 기간들이 또 한 번 체크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40초로 시간이 변경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시간이 변경되게끔 했으니 이제 기간 설정 부분 말고 다음 해줘야 될 거는 사운드 설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진들이 이어지는 거를 좀 편하게 이어지게끔 하는 부분이겠죠. 먼저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요. 사진이 다음과 같이 뚝뚝 끊기게끔 그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2개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조금씩 끊기면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음악을 넣어주기 위해서 음악 사운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저장을 해주긴 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음악 받은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음악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로컬 음악에서 혹은 내 다운로드에서 기타 음악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유명한 그냥 탑 100으로 해서 하나를 하고 싶다, 뭐 키드 조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레이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는 안 들리는데 이런 음악인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을 다운받았으니 그러면 다운받은 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음악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에 대해서 뭐 소리를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소리를 누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작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소리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운드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줘야 될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그 사진들에 대해서 전환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프로 편집 부분을 다시 가셔서요. 이 편집 부분을 가셔서 여기에 편집 부분에서 전환 효과를 잠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사진들이 전환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보통 첫 사진과 둘째 사진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페이드로 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페이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누르셔서 설정의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모두가 페이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크하고 확인해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약간 연결되면서 끊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폭탄이 터지는 그 불꽃놀이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진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드셔서 다음에 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초안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거를 이제 다 만들었으니 나는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여기에 내보내기를 누르셔서요. 여기에서 보통은 720p 일반으로 해서 내보내시면 될 거고 이 1080 같은 경우에는 FHD라서 얘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이렇게 적용된 그냥 720p 일반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들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내보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내보내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보내는 것까지 하시고 나면은 이제 영상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 사진을 이용해서 간단한 동영상 만드는 것을 해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그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에 또 한 번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사진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스탑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하나의 장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웃긴 장면들을 모아서 혹은 한 사람이 날아가는 것 같은 장면을 자꾸만 점프하는 것을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그건 또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 내보내기 성공을 했고요. 바로 여기에 여러 가지 SNS에다 공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 사진 부분에 제일 마지막 최근 항목의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가로로 해서 봐야 되나요? 이 터지는 영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들려면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불꽃놀이 순서가 어느 게 어떻게 터지는지 그 순서를 잘 맞추셨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순서를 다 따져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그냥 좀 연결되겠다 싶은 것들을 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만드는데 뭐 이어지지 않는 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만드는 실습을 사진으로 영상 만든 실습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방금 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 볼 그 편집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획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획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편집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이번에는 어, 아버님의 뭐 칠순 생일 영상 메일을 기획을 했는데 한 15초 정도를 기획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5초 동안에 아이들이 뭐 다인이라는 아이와 수인이라는 아이겠죠. 그래서 두 아이가 생일 축하 노래를 빠르고 신나게 한 10초 정도를 장미 정원에서 부르는 거를 촬영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겠죠. 두 분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4초 정도로 해서 또 역시나 장미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촬영을 한 것에서 아버님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자로 마무리가 이 문자는요 그냥 영상에 보여질 텍스트입니다. 그거로 해서 마무리를 해서 하나의 짧은 그러한 영상 메일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보시면요. 네, 만드는 것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드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네, 다음과 같이 뭐 짧은 동영상 있고 프로모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프로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영상 비율을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16대 9로 만약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영상 두 개를 불러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들 둘이 인사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돼 있는데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5초짜리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예제는 당연히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건 조금 있다가 실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때 그럼 이제 두 개 영상을 가져와지면
영상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피면 당연히 영상이 좀 확대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 영상의 편집에서 클립 편집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줌 메뉴를 누르면은 아이의 영상을 좀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보다는 인물이 가운데 오게끔 확대를 좀 더 시키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확대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클립 편집에서 잘라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맨 뒷부분을 좀 자르려고 합니다. 5초짜리 영상인데 이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프로 편집 전에 이 영상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 클립 편집을 누르시면은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부분 중에서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잘라내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어떠한 필터를 좀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프로 편집 필터 메뉴 쪽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영상에 대한 필터를 좀 적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뷰티로 만약에 필터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설정을 해주면 영상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다 연결을 시켜놓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뒷부분에 어떠한 그런 텍스트, 이제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텍스트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프로 편집에서 본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막 스타일 중에서 자막 형태를 선택을 하셔서 자막을 작성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영상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요. 영상 두 개를 편집하고 그러한 그 자막 넣고 하는 영상을 실제 저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을 실습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에 대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아까 stblog.me로 접속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6두째 주에 해당하는 두 개의 영상을 받아서 실습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또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이쪽에 아이집을 또 가셔서요. 갤럭시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 하시고 도큐먼트 브라우저에서 6-2주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도 mpeg4라고 하는 i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고 부모라고 하는 동영상 두 개가 있으니 OK를 눌러서 압축을 풀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 풀고 난 다음에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서 세이브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세이브가 앨범에 잘 저장이 됐으니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사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으니 이제 두 개의 영상에 대해서 저희는 비디오 쇼에서요 다시 이 부분은 놔두고 여기에 비디오 편집을 또 다시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아이들 영상 하나와 그 다음에 부모님 영상 하나를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추가 완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두 개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요. 두 개의 영상을 선택하고 난 다음 이제 첫 번째 아이 영상에서는 클립 편집을 먼저 해주는데요. 여기에 바로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화면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 줌 기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여기에 클립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아이의 화면을 클립을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머리가 좀 더 선명하게
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잘 나타나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영상 화면을 확대시키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이죠. 두 번째 클립을 할 때는 이렇게 클립 누르고 두 번째 클립을 따로 또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립을 누르면 여기에서 인사를 하고 한참 기다리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1초 정도를 좀 줄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웃고만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영상을 잘라내기를 하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영상의 전체 부위가 있으니 여기에서 이만큼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만큼으로 줄여서 시간을 3초 정도로 3.5초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앞뒤로 영상이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영상 자르는 것까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필터 메뉴에서 이 부분을 좀 뷰티 부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클립 편집하는 부분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부분 중에서 이 필터 있죠? 그래서 이 필터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좀 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님 부분 영상을 뭐 아트 부분에 여기에 뷰티라는 거로 해주면 좀 뽀샤시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아이들 쪽도 이러한 부분을 아트 중에 뷰티를 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그렇게 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핑크로 하면 약간 그 핑크빛으로 되는 거고요. 고요한 것으로 하면 좀 더 약간 우리나라 광고 스타일이 아니라 좀 미국 쪽 광고 스타일일 때 그러한 피부색 톤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필터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고, 필터 적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뒷부분쯤에 영상이 갔을 때 여기에 부모님께 그 말씀드릴 뭐 여기에 뭐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는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요. 그 다음에 본문 나타날 부분을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뭐 나와있던 대로 아버님 생신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씨가 나타나게끔 체크를 해주시면요, 글씨의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와 어떤 글씨가 나타나게 할지 좀 설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차분한 글씨가 나타나게 하면은 이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의 위치를 이렇게 위쪽에다가 좀 잡아주시는 동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색상 변화는 이쪽에 색상으로 해서 문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흰색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글씨체를 좀 바꿔줘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한글 글꼴이 많이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도 비슷하게 똑같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 효과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나타나는 범위는 얼만큼의 범위로 문자가 보여지게 할지를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쪽까지 문자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제일 끝에쯤에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럼 그렇게 문자가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까지 적용을 하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아버님께 축하합니다라는 노래가 나타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어서 생일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또 연결되는 것도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전환이라는 거를 눌러서요. 죄송합니다. 이 전환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아니라
두 개의 영상에 대해서 이쪽에 해당하는 전환인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전환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이 두 클립에 대해서 또한 이 페이드, 페이드아웃 같은 거로 또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좀 부드럽게 전환이 됐으니까요. 체크를 풀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과 그 다음에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씨와 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글이 너무 작게, 너무 짧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편집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클립 편집 부분에 이쪽 부분에서였죠. 여기에 글씨가 나타나는 게 되게 짧았었으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걸 다시 좀 수정을 해주고요. 요 뒷부분으로 갔을 때 본문 나타나는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안 했는데 희한하게 좀 짧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늘립니다. 그렇죠? 위치 잡아주고 늘려서 많이 늘려주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플레이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축하 노래를 부르고 텍스트가 좀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내보내기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720 일반 화면으로 동영상 제작하는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보내기가 완료되면은 영상이 다 작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앨범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이 잘 돼 있을 것이니 닫고, 광고는 또 SNS 공유할 거 있으면은 공유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이 사진 부분에 마지막 영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저는 항상 소리가 기본 세팅이 꺼지는 거로 돼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결과적으로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영상 두 개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막을 넣는 간단한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저희도 실제적으로 실습을 그렇게 해보셨는데 이제 그럼 계속 수업 시간에 실습하는 거로만 만족하실 수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당연히 저 또한 이 학기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학생분들이 어떻게 잘 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잘 따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과제를 또 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3월 초부터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원래 학사 일정과 그대로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대가 보통 어버이날, 스승의 날 되기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들을 다음과 같은 이렇게 기획했던 생일 영상 메일처럼요. 하나의 영상 메일을 제작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모습을 촬영한다거나 그다음에 제작한 것을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그러한 영상 만드는 것을 과제로 했겠지만 지금 저희가 수업 들으시는 날짜가 보통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늦게서나마 제작하는 데는 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걸 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손쉽게 하나 과제를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먹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 영상을
하나를 제작하고 각각을 편집을 해서 간단하게 올리시는 거를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하시겠다라고 이미 뭐 홈베이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자기가 집에서 좋아하는 요리 만드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드는 걸 이미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3컷 정도를 생각을 해서 저희는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어디라 그래야 되죠? 아일랜드 식탁 같은 데다가 음식을 뭘 만들지를 재료를 뭐 2개, 3개 뭐 간단하게요. 정말 간단한 거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턴트 요리라도 만드시는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네, 특히 지금 이번 과제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음식 만드는 거로 한 이유는 기존에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직까지 코로나가 그렇게 어, 완벽하게 다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도록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가능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그러한 주제를 하나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영상 정도를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을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뭐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제가 만약에 라면을 만든다라고 하면 처음에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 네, 뭐 기획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 찍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씩 재료를 올려놓는 그러한 재료 올려놓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뭐 라면이라고 하면요. 그 라면 먹을 때는 보통 그 라면 먹고자 하는 라면 하나와 그 다음에 뭐 국물 라면 같은 경우에는 파 같은 것도 하나 얹어 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얹어 넣는 거 영상을 하나를 짤막하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조리를 하는 영상입니다. 조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라면 할 때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뭐 냄비에다가 물 받는 영상을 찍는다거나 물 받는 영상과 또 이어서 그거를 가스레인지 혹은 뭐 하이라이트에다가 얹어 넣는 동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끓이는 것까지 키는 것까지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 파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다 하면은 물로 씻는 그러한 것도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영상이 또 나타나면서 그때에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화면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그대로 놔뒀다가 또 이제 물이 끓는 장면을 잠깐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재료들을 넣는 것을 뭐 라면이면은 라면 면을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풀어서 넣는 것까지 그리고 또 보글보글 끓는 거를 촬영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다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냄비째 가져오는 사람은 냄비째 들고 와서 다시 식탁에다 놓는 장면 해서 그런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잘 이쁘게 뭐 담긴 그릇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담아 놓는 것까지 해서 다시 먹기 전까지의 그러한 조리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소한 3개의 컷인 거죠. 3개의 씬인 거죠. 그 3개의 씬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음식 만드는 영상을 한번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다들 한 번씩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는 것을 이번에는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제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이제 또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 네, 좀 전에 로그인 했던 게 튕겼는데요. 로그인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과제를 내실 수 있도록 언제까지 내시면 됩니다 라는 과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내시는 날짜는요. 수요일 수업 들으시는 분과 목요일 들으시는 분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 수업이 조금 일주일 간격이 늦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제가 살펴보면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날짜가 21일 날, 5월 21일 날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제 제출은 28일 전 27일 밤 12시까지 네, 5월 27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21일 날 영상을 보시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들으시는 분들은 27일 날 이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보시게 되면은 과제 제출은 6월 2일까지, 6월 2일 밤 12시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상 제작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을 빠짐없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좀 더 많이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바랬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제로 편집을 하는 부분, 이런 영상을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진들을 편집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 번 해보셔야지만 이게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시면서 그 다음에 다 보시고 난 다음에도 수업 시간 외에도 다시 한번 또 한번 살펴보고, 아, 저기선 저렇게 했었지라는 것을 영상 했던 거를 보시면서 본인이 실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수업 초반에도 말씀드리고 보통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3시간 수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주에는 이만큼까지만 수업을 했으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수업 준비 분량이 있어서 그 수업 준비 분량한 만큼이 다 설명이 되고, 네, 진행이 되고 나면 그날 수업이 뭐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상 준비를 할 때도 또한 이러한 수업을 준비를 할 때도 저도 가능한 학교에서 권장하는 뭐 75분이라는 수업을 다 풀로 채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와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실습하는 시간을 또다시 중간에 넣고 저도 멍하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수업 시간이 어쩌다가 조금씩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좀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10주차죠. 10주차 수업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이 내용의 음식 만드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이 부분은 좀 어려웠구나, 혹은 이 부분은 좀 잘못 찍었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의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본인 나중에 프로젝트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고 편집하셔서 과제를 다음과 같은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주차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